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어린아이 부자 되기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제가 어제 저녁에 실제로 이 뱅브로 형님 글이라는 내용으로 썸네일을 작성을 하였다가 지난번에 보면 좀 악플 다시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뱅브로 형님이 이제 글을 남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작성을 하였다가 삭제를 하였었는데 실제로 어제 약 대략적으로 3-4시간 전에 뱅브로 형님이 커뮤니티 게시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관련해서 같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어제 10월 30일 루시드 이제 차량 딜리버리 예정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장 초반 급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욕심을 내지 않고 루시드 이제 LCID 27.8불에 단타 수익 매매는 이제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텐은 크나 목표한 금액에 도달하면 기계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열성팬 이상 회원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내용을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로 알려드렸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매수는 쉽나 매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꼭 참고를 해주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참고용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나 실적 발표 이후에 큰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왔다.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를 하면서 4% 이상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특히나 구글 같은 경우 이번 하락장에 좀 주었었는데 하락 시에 이제 좀 주었었는데 다시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FOMC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 주에 일정이 있습니다. 관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 드립니다. 열성팬 술 한잔 특급팬 운영하고 있으니 특히나 이제 술 한잔 중에 제 술 한잔 회원님들 중에 제 텔레그램 아이디를 모르시는 분들은 꼭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보면 증시 상황은 장 막판에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하락세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FOMC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현금 보유는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우는 현재 0.74% 하락한 35,490포인트, 나스닥 같은 경우는 0% 보합세이나 실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등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 다른 종목들은 떨어졌다. 이렇게 S&P 500 섹션만 보더라도 많은 종목들이 빨간색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보합세인 15,235포인트, S&P 500 같은 경우 0.51% 하락한 4,551.68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15,000 스닥을 유지해주는 게 가장 이제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4.1%, 구글은 4.96%. 이 구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줍줍을 하락 시에 줍줍을 했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현재 수익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테슬라도 1.91% 상승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뱅브로 형님 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금 뱅브로 형님 글 남겨주셨는데 일단은 댓글을 보니 잘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한 번에 전부 매도하는 것은 안 좋으니까 팔 때 분할 매도. 저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지만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항상 이제 최소 2분할, 3분할 이상은 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SLXL도 현재 2분할까지 분할 매도를 한 상태이며 나머지는 좀 더 저도 홀딩할 생각이고요. 특히 11월, 12월은 1년 중 최고로 좋은 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 1월까지 가지고 가는 게 확률적으로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 특히 11월이 이제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산타랠리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FOMC 회의 일정이 지금 11월 2일부터 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FOMC 회의 일정 이제 테이퍼링 우려로 인해서 좀 더 증시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다음 주 FOMC 이제 뱅브로 형님 글을 보면 다음 주는 FOMC 미팅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도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이 테이퍼링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종료를 한다라고 얘기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제 의견, 뱅브로 형님 의견은 잠시 출렁일지는 몰라도 다시 오른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3년도에는 테이퍼링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었고 처음 하는 양적 완화 축소였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벤트였고, 더군다나 버닝키가 힌트도 안 주고 갑자기 내뱉은 말에 시장이 어쩔 줄 몰라 요동을 친 건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투명하게 시장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미리 경험을 통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릴 것 같지 않다. 이미 시그널은 충분히 나왔고 모두가 지금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테이퍼링 역시나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을 위한 준비는 준비 단계인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정말로 경제 자체가 회복을 해서 더 이상 돈을
시장에 안 넣어도 되겠다 싶어서 테이퍼링을 하는지 그 성격에 따라 시장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결정이 된다. 즉 단서로는 급하게 6개월 이내에 테이퍼링을 마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예상보다 더 빨리 할지 모르겠다는 의심을 하게 만들면 위험자산들이 요동을 칠 것이고, 반대로 6개월 이상에 나누어 천천히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크게 흔들릴 것 같지 않다. 지금 현재 이제 단서가 이제 테이퍼링의 기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패드에서는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어떤 도구를 쓸 수 있다. 특히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도구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테이퍼링 기간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하게 된다라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6개월 이상으로 천천히 테이퍼링을 진행한다라면 이 경제 자체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기업들의 실적만 보더라도 기업들의 3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자체가 회복을 해서 테이퍼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오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3분기 좋은 실적 나오고 있지만 4분기에도 좋은 실적 나올 확률이 크고요. 지금 현재 뱅브로 형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올해 스윙으로 수익금이 너무 커져서 세금 보고해야 될 주식 수익금만 지금 대략적으로 한 55억 이상이 60억 가까이 된다라고, 500만 불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 1월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 갑자기 큰 악재가 터지면 바로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내년 1월까지 아무래도 이제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투자 종목들은 항상 그대로 두고 지금은 스윙 투자하고 있는 세배 레버리지 상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장투 종목은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스윙 투자 그리고 단타 투자는 20%에서 30% 자금을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금 FNG와 이제 BLZ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매도를 한 상태이고요. SLXL만 현재 남아있는데 SLXL은 좀 더 가져갈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SLXL은 좀 더 포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지금 이제 어제와 오늘 장을 보았을 때는 계속적으로 윗꼬리를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달고 나오는, 지수 자체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제 FOMC 회의 결과까지는 좀 강보합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제 2달만 지나면 2022년이고 그때 팔면 2023년 4월까지 세금이 미뤄지는데, 이번 BLZ 수익만 해도 벌써 대략적으로 뭐 17억 정도 160만 불 수익이 생겨서 지금 팔면 바로 내년 봄에 수익의 50%를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세율이 낮거나 세금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50%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맘 편히 세배 레버리지를 들고 갈 수 있다.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의 주축을 SLXL, FNG, BLZ 같은 경우 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분할 매도, 좀 빨리 분할 매도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익을 챙겨감으로써 마음 편히 이제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뱅브로 형님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분할 매도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발바닥에 서서 머리 꼭대에 팔려는 욕심은 버리고 종아리에 서서 어깨에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어깨 위라고 보고 있다라고 지금 적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저도 좀 의심이 드는 상태이고요. 일단 보조지표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랑 같이 스윙 들어가셨다면 27% 수익은 보셨다. 한 달 만에 이 정도 수익이면 엄청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SLXL, FNG, BLZ 모두 엄청난 수익이 나왔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려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힘들다. 전체 자산의 10% 정도면 하면 모를까. 전 자산을 3배 레버리지로 가지고 가기에는 하락장에서 손실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팔게 된다. 마이너스 90%까지 쪼그라들게 되고, 나스닥이 혹시라도 20% 하락하면 3배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60%, 70% 그 이상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뱅브로 형님도 추천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30% 하락 시에는 거의 3배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80% 가까이 쪼그라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이제 미리 못 빠져나온다는 게 함정이다. 그 전에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오만이고요. 절대 미리 못 빠져나온다는 게 함정이고, 그래서 큰 비중으로 세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장기 투자는 저는 여전히
여기서 얘기한 전기차 섹터 그리고 핀테크 섹터가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전기차 섹터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전기차 섹터와 내년 이 전기 관련해서 EV 섹터가 좋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적어도 30% 이상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은 이제 두세 배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요. 아무튼 이번 스윙 트레이딩 여러분들의 재상 증식이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항상 욕심, 이 주식시장의 욕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고, 저도 어제 이제 글을 남겼었지만 이 멤버십 회원 게시판에 글을 남겼지만 욕심을 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 욕심 내지 않고 전량 매도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욕심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때를 기다리면 꼭 좋은 기회가 온다. 주식이 이제 원하는 주식이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면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는 이제 겁을 버리고 과감하게 매수를 시작하면 되고, 감정은 빼고 경제지표와 차트, 보조지표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현재 이 경제지표, 차트, 보조지표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증시 시황 보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다시 시황 분석으로 돌아가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이제 상승을 나왔고요. 지금 이제 로빈후드 주가는 실적이 가상화폐 거래 부진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지금 10% 이상 하락이 나왔고, 이 제너럴 모터스 관련해서는 마이너스 5.42%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 개장 전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주가는 이렇게 빠져준 모습이고요. 지금 포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애프터장에서 지금 올라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잉도 일단은 이제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커졌다는 소식에 1% 이상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렇게 이제 프리장에서 올라올 때, 프리장에서 보잉 같은 경우도 뭐 2% 가까이 오른 적이 있습니다. 지난 이제 프리장을 보면 2% 정도 오르다가 실제로는 장중에 떨어지기 때문에 프리장에서 막 너무 급하게 오른다고 해서 성급하게 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보잉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비자도 마이너스 6.92%, 마스터카드도 마이너스 6.04% 하락 나왔으면서 핀테크 업체들이 일단 이제 법무부 핀테크 업체와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소식에 6% 이상 하락이 나왔다. 비자 주가가 미 법무부 영향으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다음 주 FOMC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테이퍼링, 그러니까 발표 이후, 실제로 FOMC 이후에는 증시가 다시 본격적으로 11월 이제 산타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주는 좀 관망을 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4.2% 하락이 나오면서 1.550%, 지금 보시면은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이런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은행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BNK와 FS도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 이미 매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마이너스 5.71% 지금 하락으로 나오면서 지금 RSI가 58.15, CCI가 79.3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다려주면 이제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지점까지는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FS도 보면 5.17% 하락이 나오면서 140.58불에 위치하고 있고, RSI는 64.76, CCI는 185.8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NKU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간다면 62불 때부터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FS는 지금 좀 더 이제 낮게 잡아서 120불 중반 정도의 분할 매도를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시장 상황을 봐야 되고 테이퍼링 결과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 FOMC 이후에 FOMC와 BNKU와 FS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 생각이며, 분할 매수로 접근 시에는 또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섹터별로 보면 세배 레버리지 이제 큰 폭, 특히나 이제 뭐 TNA 마이너스 5.74% 하락 흐름 나왔고요. BNKU, FS, 그다음에 NRGU가 마이너스 10.5%대로 큰 폭에, 유가가 지금 마이너스 굉장히 많이 밀린 상태입니다. 유가 자체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3.1%, 지금 82불대로 다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NRGU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 NRGD가 큰 폭의 오히려 상승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리오프닝 섹터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왔고, 비자가 특히나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팡 테슬라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상승 흐름, 아마존 0.49% 상승 흐름, 테슬라는 1.91%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페이팔이 마이너스 3.32% 하락이 나오면서 나머지 물량은 계속적으로 홀드를 할 생각이고요. EV 섹터 관련해서는 루시드 모터스는 저는 일단은 매도를 다 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 좀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니오 같은 주식은 오늘쯤에 다시 한번 줍줍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니오데이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11월 이제 1일 발표될 차량 인도량 얼마나 됐는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중국 시장 자체의 전기차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 정부에서 굉장히 밀고 있기 때문에 차량 인도량 좋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로스탁에서는 이제 스퀘어, 퓨얼셀 에너지, 소파이 전체적으로 모두 하락이 나왔다. 팔란티어도 하락이 나왔고 플러그 파워만 0.7%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세미컨덕터에서는 ASML 제가 어제 영상에서 ASML 반도체 장비주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ASML과 AMAT 얘기를 했으니 어제 영상 관련해서 못 보신 분들은 봐주시면 되고요. 차이나 스탁도 샤오펑 장 초반에는 5% 이상 상승을 보여주다가 현재는 1.24%의 상승을 오히려 니오, 샤오펑, 리 중에 리오토가 가장 이제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다음 니오, 그다음 샤오펑이 가장 좋은 실적, 주가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좋은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제 이제 재생에너지 섹터 굉장히 강했습니다. 솔라이즈가 9.13%, 선런이 3.08%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 이제 태양광 섹터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TAN 솔라 ETF를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고요. 어제 5.02%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3개 종목 제가 이제 ETF 3개를 재생에너지 섹터에 넣어두었는데 TAN ETF, ICLN ETF, LIT ETF 이렇게 3개 정도 이제 관심 있게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보다는 저는 재생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이 별도의 ETF를 사는 게 맞다. 레버리지 효과 그리고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리기 위해 그리고 어느 정도 ETF 매수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엔페이지라는 이제 태양광 업체가 어제 21%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실적 발표를 이제 좋게 발표했기 때문에 특히나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엔페이지가 21% 급등을 하면서 이 태양광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큰 상승 나왔다. 솔라이지도 9%대 이 큰 기업이 9%대 상승으로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주는 이제 SCHD, BST, 리얼티인컴 계속적으로 모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천천히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SLXL 마지막으로 SLXL, FNGU, BLZ 보도록 하겠으며 SLXL 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습이고 특히나 이제 TQQ도 보면은 어제와 엊그제 2번 연속 큰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것은 일단은 시그널 자체는 좋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한 지금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급한 매수보다는 좀 더 상황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느 정도 이제 현금 보유가 없으신 분들은 매도를 하면서 좀 이제 현금 보유를 비중을 가져가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SLXL은 44.09불 마이너스 1.94% 하락이 나왔고 RSI는 53.67, CCI는 85.07 어느 정도 지금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FNGU도 마찬가지로 어제 장 상황 보면 마이너스 2%대 또 윗꼬리를 달고 2번 연속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다. FNGU 같은 경우는 이제 42불대에 위치하고 있고 RSI는 61.52 지금 CCI는 92.73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뱅브로 형님도 샀던 이 BULZ 관련해서 보시면 BULZ도 마이너스 0.59% 2번 연속 이렇게 보시면 차트상 큰 윗꼬리를 달고 2번 연속 내려온 모습입니다. 현재 RSI는 60.65, CCI는 113.88에 위치하고 있다. 다음 주 물론 FOMC 회의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이 결정이 되겠지만 미국 증시 전통적으로 11월, 12월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11월, 12월 연말 산타랠리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머크의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도 이제 앞으로 소식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증시 상승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